예,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대질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난해 모잠비크 코랄로스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에 삼성중공업 또 한국가스공사 우리 기업 참여 준비 상황에서 무보에서 9억 달러 관심사안 LOI 발급하셨죠. 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개발 중인 사업 중에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OECD 환경사회 권고안에 근거할 때 환경에 영향이 큰 A등급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업 기간 동안 이 개발 자체만으로도 2,700만 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훨씬 더 이제 큰 규모일 텐데, 예측돼서 환경에 상당히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40개 국가가 또 금융기관들이 함께 2022년부터 청정에너지전환 파트너십 서명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석유가스 투자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에 있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튀르키예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좀 반대를 했다라고 언론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 중에서 화석연료 공적 금융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바로 수출입은행과 더불어서 우리 무역보험공사가 중심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의 투자와 개발이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우려가 제기됩니다. 화면 나온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LNG 수요를 전망을 했는데요. 2030년 정도면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IEA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은 많은 외신에서도 유사한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이터나 블룸버그나 JP 모건 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종합해 보면 가스 석유 개발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추세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고, 투자국들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두에게 나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저희 공사 자체도 이미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고, 또 전체 프로젝트 중에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화석연료 중심의 금융 지원을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공공금융, 공공자금에서는 좌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나 녹색산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실체가 어떤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무보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20년에서 25년 현재까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보증보험을 들어준 액수가 약 8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은 37억 달러로 이 석유, 가스, 화석연료가 여전히 2.3배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자체를 좀 큰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될 상황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예정 규모가 아직 직접 아마 보증보험 상태는 아닌 걸로 압니다만은, 2020년 이후 화석연료 보증한 86억 달러의 한 10%에 달할 정도인 9억 달러 규모의 코랄로스 FLNG 사업 지원을 이 무보가 앞장서서 진행한다. 이게 적절한 방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24년도 실적 자체가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32조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 방향 자체는 굉장히 친환경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보시면 석유가스는 저는 다소 정체된 반면에 친환경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는 다를 텐데, 다만 이 프로젝트는 저희들 의원님 지적하시는 환경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 조선 산업이라든가 우리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자세히 의원님 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재생에너지 분야의 어떤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또 다른 연관 산업도 고려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의 어떤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무역보험공사 스스로가 공적 투자기관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 투자와 금융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진단하는 게 필요하는데 사실은 공사 안에 형식상으로는 환경사회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죠? 있는 걸 아시죠? 2014년에 제정은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환경심사 요령 제정 이후에 환경사회적 위험을 이유로 인해서 금융지원을 거부한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있으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미래 투자의 방향들을 설정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좀 제대로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였기 때문에 자원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공적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만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기술적 변화도 아주 빠르고요. 또 경제적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가스 개발 쪽에 대규모 투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환경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안전성 또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정책 기조 자체를 좀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 금융 지원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보가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고 내부 규정이나 또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 좀 어떤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그 PwC에 의뢰해서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어떤 그린 프로젝트라든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